미국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 선거를 꼽으라면 바로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러더퍼드 헤이스가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의 19대 대통령이 된 것인데요. 엄청난 천운을 뚫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그는 과연 어떤 대통령이 되었을지, 미국의 제19대 대통령 러더퍼드 버처드 헤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22년 10월 4일)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 살던 아버지 러더퍼드 헤이스 2세와 어머니 소피아 버처드 헤이스 사이에서 태어난 러더퍼드 버처드 헤이스. 아버지는 위스키 양조장을 세운 제법 성공한 농부였는데 러더퍼드가 태어나기 불과 2달 전에 세상을 떠나 러더퍼드는 홀어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는 집에 하숙생을 놓고 농장을 임대해주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렇게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들에게 직접 읽기와 쓰기를 가르칠 정도로 강인하고 활기찬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 덕분에 러더퍼드와 형제들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독신이었던 외삼촌이 물신양면으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러더퍼드는 어린 시절 몹시 병약했던 아이로 어머니의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러더퍼드가 3살 무렵 10살이었던 형이 스케이트를 타다 익사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러더퍼드가 8살이 될 때까진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게 했으며 10살이 될 때까진 활동적인 스포츠도 못하게 할 정도로 심하게 과한 보호를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때문에 러더퍼드는 집에서 누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유난히 총명했던 누나에게 셰익스피어의 연극과 월터 스콧의 시를 배우며 문학적 수양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러더퍼드는 노르워크 신학교를 거쳐 코네티컷주에 있는 사립학교로 편입해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한 다음 다시 오하이오로 돌아와 캐니언 대학에 가게 됩니다. 1842년 20살이 된 러더퍼드는 캐니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1843년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법학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오하이오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의 프리몬트 지역인 로어 샌더스키의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일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결국 1850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신시내티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하며 능력 있는 형사 변호사로 금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변호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그는 자연스럽게 정치 개혁이나 사회 문제에도 눈을 더 뜨게 되죠. 더불어 러더퍼드가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또 있으니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어릴 적 누나를 통해 문학을 접했던 러더퍼드는 지역의 문학클럽에도 가입해 활동할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러더퍼드는 평생 동안 일기를 쓴 것으로도 유명한데 남북전쟁 당시 부상으로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쓴 일기가 남아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신시내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무렵 러더퍼드는 그곳에서 웨슬리안 여성대학을 다니는 물리학자의 딸 루시 웨브를 알게 됩니다. 둘은 처음엔 그냥 오빠 여동생 사이로만 지내다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후 1852년 루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러더퍼드가 31살, 루시가 22살 때 일이었습니다. 훗날 러더퍼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루시는 미국 영부인들 중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으로 기록되는데요. 부지런하고 교양도 풍부했으며 또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도 앞장선 신여성이었습니다. 러더퍼드 역시 아내의 영향을 받아 더 열심히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때론 도망친 노예들을 변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러더퍼드와 루시는 3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서로에겐 최고의 동반자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아이도 8명이나 낳을 정도로 부부 금슬도 좋았다고 합니다. 러더퍼드는 엄격한 도덕주의자로도 유명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엔 백악관에서 와인이나 독한 술을 마시는 걸 금지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장 잘 실천한 이가 바로 아내 루시로 루시는 영부인이 된 이후 술 대신 레모네이드를 대접했다고 해서 레모네이드 루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당시 아이가 이미 셋이나 있고 군사 경험이 거의 없던 러더퍼드는 처음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달리 전쟁이 길어지자 오하이오주의 의용군 연대소령으로 자진 입대를 하는데요. 이전까진 군사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러더퍼드는 총명한 머리로 빠르게 군에 적응해갔고 금세 군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러더퍼드는 4년간 군 복무를 하며 크고 작은 부상들을 당하기도 했는데 한 번은 1862년에 있었던 사우스 마운틴 전투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남부군을 공격하다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때 연대의 외과의사로 있던 처남 덕분에 수술을 잘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아 대령으로까지 승진했고
1863년부터 1865년까지는 여단을 지휘하게 됩니다. 러더퍼드의 이런 명성은 곧 정치권에도 들어갔는데요. 아직 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러더퍼드는 하원 의원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러더퍼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무슨 선거냐며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4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2개월 후인 1865년 6월 8일, 러더퍼드는 준장으로 명예제대를 하고 1865년 12월 드디어 의회에 진출하게 되죠. 그는 의원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오하이오 헌법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보호하는 정책에 관심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1866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1867년 바로 사임하고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나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당당히 당선. 그때부터 세 차례에 걸쳐 오하이오 주지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 러더퍼드는 투표 자격에서 인종을 제거한 수정헌법 15조를 비준시켰으며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876년 오하이오에서 주지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친 러더퍼드는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마침 율리시스 대통령의 측근들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며 부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공화당 입장에서는 도덕성을 내세울 후보를 찾고 있었는데 러더퍼드가 딱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16년 만에 정권 교체를 꿈꾸며 역시나 도덕성을 내세운 후보 세뮤얼 틸턴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선거 초반만 해도 세뮤얼은 선거인단 수에서 184명을, 러더퍼드는 166명을 획득하고 있어서 러더퍼드의 대통령 꿈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선거인 19표가 어느 당인지 결정이 나지 않았고 결국 이를 가리기 위해 특별개표위원회까지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 토론과 공방, 재투표와 재검표가 이뤄진 끝에 대통령 취임식을 겨우 이틀 남겨두고 러더퍼드가 185표, 세뮤얼 184표로 딱 한 표 차이로 러더퍼드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남부에서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남부의 세 개 주는 아직 연방군의 군정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부정투표 의혹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러더퍼드는 급히 타협안을 내놓게 되니 바로 남부에서 병역을 철수하고 민주당원에게 일정한 수의 강요를 배정하며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지속된 가장 길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선거는 드디어 막을 내리고 러더퍼드는 56세의 나이로 미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1877년 3월 3일 백악관 레드룸에서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선서를 하게 된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남부에서 연방군을 철수시키고 남부의 경제 기반 시설들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부의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탄압 정책을 포용 정책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교육과 직업을 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공화당의 기세가 많이 꺾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러더퍼드 앞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었으니 바로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러더퍼드가 취임한 1877년은 극심한 불경기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탄압도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철도 노동자들은 회사의 가혹한 조치에 반발해 파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다른 노동자들이나 시민들까지 대거 참여하며 시위는 전국적인 규모로 커져갔습니다. 바로 이때 러더퍼드는 군대를 동원시켜 이들을 진압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 러더퍼드는 노동운동의 무심한 대통령이라고 비난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상황은 단순히 파업을 넘어 내분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러더퍼드는 공무원 개혁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치 지지자들에게 연방의 일자리를 주는 대신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일할 수 있길 바라며 자신의 임기 내에 공무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회의 반대에 막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러더퍼드의 이런 노력은 훗날 공무원 제도 개혁 법안인 펜들턴 법을 통과시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1881년 러더퍼드는 딱 한 번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퇴임 후 다시 고향 오하이오로 돌아간 러더퍼드는 흑백 갈등과 교육, 교도소 개혁 등을 위해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국민보다 나을 수 없으며 교육이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으며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또 사형 반대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범죄는 빈곤과 절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로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며 범죄자들 또한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1889년 아내 루시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러더퍼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 1월 17일 72세의 일기를 끝으로 심장 합병증을 앓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간다 내 사랑이 있는 곳으로 였다고 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정치인들은 그를 무능하고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 그의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던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조용하고 검소하며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대해지는 인물이라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재건 시대의 종말을 지켜보았고 공무원 조직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며 남북전쟁의 유산인 국가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던 대통령. 하지만 훌륭한 인품에 비해 정치적 역량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대통령. 지금까지 단 한 표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제19대 대통령 러더퍼드 버처드 헤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